그래서 오늘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해서 좌표 변환으로 개체를 변형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쉐입으로 그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화면에 어떤 사각형을 그렸어요. 그 사각형을 이제 회전시키거나 혹은 사이즈를 크게 늘렸다 줄였다 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화면에 사각형을 그리고 이걸 회전시킬 때 이제 로테이트라는 명령이 있어요. 로테이트라는 명령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자, 사이즈를 한 800 정도짜리의 화면을 만들고 거기다가 렉트 위치를 이제 렉트는 왼쪽 모서리인데 우리 렉트 모드라는 것도 오늘 새로 한번 볼 거예요. 렉트 모드에서 센터라고 해주면 이 렉트가 우리가 보통 렉트는 사각형은 왼쪽 모서리가 시작점이었는데 센터라고 해주면 시작점이 센터에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렉트를 그리면 이제 센터를 300 혹은 300에서 400점이면 300, 400이 중심점이 되고요. 크기를 뭐 한 400짜리 렉트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제 회전을 해볼 건데, 자, 만약에 여기다가 로테이트, 뭐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러면 60도는 사실은 이렇게 써줘요. 파이 나누기 3분의 파이. 뭐 중학교 때 했던 거지만 파이는 180도죠. 180도면 3으로 나누면 60도예요. 그래서 3분의 파이 꼭 이렇게 라디안 값을 써줘야 되는데 해보면 이 사각형이 회전이 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회전이 된 겁니까? 전체 화면이 여기를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회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테이트라는 함수가 있긴 한데 로테이트라는 펑션이 그 어떤 개체 하나를 로테이트 시키는 게 아니라 화면 전체를 로테이트 시키는 거예요. 자, 그 로테이트는 라디안 값을 쓰는데 전체를 로테이트 시키는 거다. 이제 파이는 180도니까 또 알고 그 라디안즈라고 해서 여기다 값을 써주면 이거를 라디안 값으로 바꿔주는 그런 함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고요. 우린 쓰진 않을 겁니다만.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제 좌표 변환입니다. 무슨 말이냐? 좌표체계 전체를 이동시킨다는 겁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크기 변환하는 것을 좌표체계 전체를 이동시켜서 회전시키겠다는 거예요. Translate X, Y 혹은 3차원적으로 Z축까지도 이동시키는 게 가능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아까 그렸던 것을 회전을 그냥 회전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좌표체계 전체를 트랜슬레이트 시켜서 이동시켜서 이동된 좌표체계를 회전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각형이 이렇게 돌아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혹은 스케일에서 사이즈가 뭘 중심으로 변하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사각형이 있다면 그 사각형을 이렇게 회전시켜서는 안 되고 좌표체계 전체를 그 사각형의 중심으로 이동시켜서 좌표체계의 원점을 중심으로 이동시켜서 이 좌표체계 내에서 이렇게 회전시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전이 아니라 이렇게 회전시킨다는 거. 그게 트랜슬레이트라고 합니다. 번역이 아니라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이송한다는. 로테이트를 그대로 시키는 게 아니라 300, 400으로 트랜슬레이트를 한 다음에 트랜스를 옮겼어요. 그러면 중심점이 0이 아니라 좌표체계가 옮겨졌기 때문에 300, 400이 아니라 0이 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회전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이후로는 전부 트랜슬레이트 된 걸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좌표측을 300, 400 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 점이 이제는 이 새로운 좌표측에서는 0, 0이 되겠죠. 그래서 0, 0이라고 해주고 돌린다라는 얘기입니다. 헷갈리죠? 헷갈립니다.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방금 했던 것을 이제 셋업 드로우 안에다가 다시 집어넣어 봤어요. 집어넣어 봤고 백그라운드를 블랙으로 하고 그다음에 채우는 거 없이 라인만으로 그릴 건데 스트로크를 화이트로 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약간 돌아간 사각형이 그려지겠죠. 자, 저 사각형을 좀 이번에는 한번 여러 개 그려보려고 해요. 하나만 그릴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지금 이 렉트를 여러 개를 그려야 되겠죠. 그럼 우리 폼은 하나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폼은 for 인티저 i는 0에서부터 i가 한 30개 정도 그려본다고 합시다. 30까지 i 플러스에서 얘를 반복시킬 건데 다만 이제 여기 이건 같은 자리에 30개가 그려지니까 이 3분의 파이 30파이가 아니라 3분의 파이가 같은 자리에 그려지니까 이거는 뭐 30번 반복하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파이를 조금씩 변경시키려고 합니다. 일단 i의 함수로. 그래서 i 곱하기 소문자이죠. i 곱하기 3분의 파이는 너무 작고요. 한 18분의 파이 정도. 그래서 작은 각도로 해서 쭈루룩 돌게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지금 예상되는 것은 아까 그 사각형이 쪼르르륵 해서 30개가 그려진다는 거죠. 자,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되지 않았죠? 전혀 이상한 게 되었어요. 이게 왜 어떻게 된 거냐? 자, 트랜슬레이트를 반복한 거예요. 30번을. 그쵸? 그러니까 0에서 그러니까 400까지 트랜슬레이트를 한 거에서 돌렸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트랜슬레이트하고 또 트랜슬레이트하고 또 트랜슬레이트하고 이렇게 300번을 하니까 계속 사각형이 이렇게 가면서 그려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아하. 그러면 여러 개 사각형 돌릴 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푸시 매트릭스, 팝 매트릭스예요. 푸시 매트릭스, 팝 매트릭스가 뭐냐? 자, 푸시 매트릭스, 팝 매트릭스가 뭐냐 하면 여러분 혹시 매트릭스라는 영화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주 오래된 영화긴 한데 아주 재밌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영화니까 혹시 시간 있으면 한번 찾아서 보세요. 전혀 촌스럽지 않아요. 99년도 영화인데 이 영화의 간단한 내용은 뭐냐면 세상이 약간 스포긴 한데 세상이 이렇게 모두 매트릭스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보면 모든 세상이 일종의 코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매트릭스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자, 이거와 똑같은 개념이라고 조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까 트랜슬레이트한 그 뭉탱이의 코드를 이 매트릭스 안에 푸시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이 다 끝나면 팝 빼내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명령어가 푸시 매트릭스, 팝 매트릭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한 그 코드를 푸시 매트릭스, 팝 매트릭스 사이에다가 끼워 넣어가지고 이제 푸시 시작한다. 그리고 쭉 돌린 다음에 자, 이제 끝났어 나오자. 그러면 이제 원상복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또 트랜슬레이트 하면 또 원점에서 트랜슬레이트 되고 원점에서 이렇게 반복을 해줘야 비로소 여러 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회전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문을 돌릴 때 그냥 돌릴 게 아니라 푸시 매트릭스 팝 매트릭스로 그 트랜슬레이트 한 그 구간을 이렇게 싸서 돌려주면 이렇게 쫙 돌리게 30개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어때요? 이해가 갑니까? 자, 푸시 팝 매트릭스까지 나와봤어요. 자, 방금 얘기한 예제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상세히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 방금 이걸 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보면 이 몇 개의 선이 요거보다 조금 두꺼운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게 30번을 돌린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18분의 파이를 30번을 돌린 거거든요. 18분의 파이만큼. 그러니까 파이가 180도라고 했죠. 180도를 18로 나눈 거예요. 이거를 10번만 돌려도 이미 180도를 돌렸다는 거거든요. 그럼 180번 10번 돌리면 180번을 돌았기 때문에 그 다음 한 번 더 돌리면 또 겹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0번을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0번만 돌리면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딱 된다는 거지. 아까 그만큼 18분의 파이만큼씩 돌리면. 그런데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거는 푸시팝을 했기 때문에 원점, 그러니까 다시 원상 복귀한 다음에 18도씩 돌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18분의 파이만큼 플러스 돼서, 그러니까 처음에 18분의 파이, 그 다음에는 18분의 2파이, 18분의 3파이, 4파이만큼, 그러니까 원상 복귀해서 조금씩 더 돌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돌렸던 것인데, 이 포문을 그러면 푸시 매트릭스 트랜슬레이트 요 안쪽으로 집어넣을 수는 없느냐?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그 푸시팝을 한 내부에 이렇게 돌렸을 경우에, 렉트를 이렇게 돌렸을 경우에, 그러면 이게 포문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막 어긋나 있을 때 이 레이아웃을 맞추는 게 컨트롤 T예요. 컨트롤 T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잘 맞춰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번 눌러보면 이상할 겁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제 푸시팝 안으로 넣었기 때문에.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푸시팝 안으로 들어서 트랜슬레이트를 이미 400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돌리는데 이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18분의 1파이, 18분의 2파이, 18분의 3파이, 18분의 4파이를 돌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트랜슬레이트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트랜슬레이트 한 상태에서 돌리고 나면 또 추가로도 18분의 파이, 18분의 파이, 18분의 파이씩 계속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18분의 파이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굳이 곱하기 i를 안 해도 18분의 파이를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원점 푸시 매트릭스, 팝 매트릭스 바깥쪽에 포문을 했을 때는 원점으로 돌린 다음에 얼마만큼 원점으로 간 다음에 다시 얼마만큼 돌려줄 거냐라는 얘기니까 각도가 계속 추가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이 안쪽으로 들었을 때는 같은 각도만큼씩만 돌려주면, 그렇게 10번만 돌려주면, 그러면 돌린 상태에서 다시 또 18분의 파이가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돌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좀 애매한 차이긴 한데 이것도 좀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 부분도 추가합니다. 자, 또 한 가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금 내가 셋업에다가 백그라운드 노필을 다 해놨는데, 왜냐면 이거 한 번만 선언해놓으면 매번 선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를 드로우에다가 다시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매번 실행을 하나, 여기 셋업에 한 번 하나 상관은 없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노필이 아니라 스트로크를 없애보고 노스트로크를 하고 필을 다르게 할 겁니다. 필을 255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약간 색깔을 좀 넣죠. 예, 216 보니까 100에다가 알파를 좀 넣을게. 투명을 좀 넣어서 투명을 좀 넣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투명을 좀 넣으면, 자, 이런 느낌 괜찮죠? 이런 느낌의 어떤 패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각형을 지금 반투명으로 회전했기 때문에 그 겹쳐지는 부분에 이런 느낌들을 살릴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
화면에 그림을 지금까지 그려왔는데 보통은 전부 프리미티브, 그러니까 렉트나 엘립스 가지고 주로 그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릴 때 그것만 가지고 그릴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분명히 더 자유롭게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쉐입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잠깐 저기로 가봅시다. 그 사이트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 우리 프리미티브들은 여기서 많이 봤죠. 여기서 많이 봤잖아요. 쉐입에서 많이 봤는데, 그 중에 버텍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커브도 그릴 수 있지만 버텍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비긴 쉐입하고 엔드 쉐입 이 부분인데, 이 비긴 쉐입, 엔드 쉐입이란 걸로 싸면 이렇게 버텍스 가지고 이런 형태들을 그릴 수 있어요. 여기는 뭐 삼각형, 사각형에서 거의 프리미티브와 같은 형태지만, 이 버텍스라는 점을 이용해서 그리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형태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 버텍스를 통해서 자유로운 형태를 그릴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점과 점을 이어서 그리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일그러진 형태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긴 쉐입, 엔드 쉐입의 버텍스 그 각 점들을 차례 나열해주면, 이제부터 자 쉐입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버텍스와 버텍스를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이어준다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래서 이렇게 점이 x1, y1, x2, y2, x3, y3 이렇게 점 3개가 있으면, 이거를 비긴 쉐입, 엔드 쉐입에다가 x1, y1, x2, y2, x3, y3를 버텍스라는 그 명령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에서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클릭을 할 때마다 형태가 이렇게 자유롭게 변하는 컬러 형태가, 이런 걸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거 어떻게 그릴까요? 이런 거예요. 자, 아이디어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있는데, 그 화면에 각 변마다 하나의 점씩을 찍어요. 그럼 4개의 점이 되죠. 그 점을 쉐입으로 아까 버텍스 봤죠? 그렇게 이어주는 거 형태로 한번 그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 각 점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이 각 점은 어떤 값에 0이겠죠. x1 0, 그 다음에 여기 x2의 height, 높이겠죠. 높이니까 y좌표는 높이, 그 다음에 y1은 0의 y1, 이쪽 점의 좌표는, 이 오른쪽 변의 좌표는 width, 가로 길이겠죠. 가로 길이의 y2,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x1, x2, y1, y2는 지난번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했을 텐데, 랜덤 값으로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랜덤은 어떤 레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값들, 사실은 이 레인지에서 0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width만 해줘도 상관은 없는데, 하이트만 해줘도 상관없고, 0은 레인지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다 0으로 시작하니까. 이렇게 해서 x1, x2, y1, y2를 그 width, 그러니까 여기 지금 x1은 0에서 width 사이에 어떤 랜덤한 위치, y1은 0에서 height 사이에 어떤 랜덤한 위치 값을 갖고, 그러고 나서 begin shape vertex x1의 0, vertex 0에서 y1, vertex width의 x2의 height, vertex width의 y2 이렇게 찍어주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진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뭐냐? 먼저 뭐 기본적으로 항상 자동으로 써줘야 되는 셋업, 화면 크기는 800에 800 정도로 한번 해줍시다. 800에 800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보이드 자동으로 드로우 해줘야 되고, 자, 여기에 지금 몇 개의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말했지만 x1, y1, x2, y2 이게 필요하겠죠. 이거는 우리 플롯 값으로 해줄 거예요. x1, x2, y1, y2 이렇게 4개의 변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블랙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는 없겠죠? 로크는 없애주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려주는데, begin shape, end shape 해주고, 아까 우리 기억나나요? 버텍스에 x1 제로, 버텍스에 0y1, 버텍스에 x2의 하이트, 버텍스의 width의 y2 이렇게 하겠죠. 근데 문제는 요 랜덤 값을 어디다 주냐 이거죠. 자, 처음 시작할 때는 셋업에서 그 값을 줄 수가 있겠죠. 셋업에서 x1은 랜덤, 아까 width였고, x2도 랜덤 width였고, 0부터는 의미가 없다고 했죠. y2는 y1부터 했군요. y1은 랜덤 하이트겠고, y2도 랜덤 하이트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려졌죠? 예, 그래서 좀 이상한 모양이지만 다시 플레이 없이 너무 이상한 랜덤 값이 받아졌네. 이렇게 그려졌죠? 그렇죠? 자, 그럼 칠을 해줘야 되겠죠? 저 색깔을 채워줘야 되겠죠? 자, 여기 앞에는 안 했지만 한번 이 칼라라는 변수명이 있어요. 칼라라는 변수명, 우리 요 앞에 변수 타입에 이 칼라는 없었지만 칼라라는 변수 타입을 제공해요. 이 프로세싱에서는 이 칼라라는 변수 타입 C는 RGB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C라는 칼라 값도 한번 우리가 지정을 해줄 건데,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해주냐면 컬러 괄호 펑션처럼 써요. 그 다음에 RGB를 넣어주면 되는데, RGB가 랜덤 값으로, 255의 랜덤 값으로. 그러면 어떤 컬러 값이 나오냐면 어떤 랜덤한 컬러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fill C 이렇게 해주면 컬러 값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주면 이런 랜덤한 컬러 값이 나옵니다. 그렇죠? 할 때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해 줄 것은 아까 클릭할 때마다 그러면 이 랜덤 값이 생성되게 해주면 되겠죠. 이제 간단하겠죠? 자, 뭐 안 해도 다 알겠지만 void 마우스 프레스드 해줘야죠. 스드 해주고, 거기다가 아까 여기서 했던 거 요것만 클릭할 때 요것만 새로 지정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면 자, 클릭할 때마다 랜덤한 컬러에 랜덤한 쉐입들이 그려지죠. 그렇죠? 그 버텍스를 이용해서 그 쉐입을 그리는 방법에는 직선만 저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곡선을 그리는 방법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곡선을 그리기 위한 버텍스가 또 따로 있는데, 그거를 우리 여기에 버텍스에 보면 우리가 아까 그렸던 버텍스 말고도 커브 버텍스, 베이지어 버텍스 이렇게 커브를 그릴 수 있는 버텍스가 있어요. 그냥 커브 버텍스는 이런 식의 커브를 그리는 것이고, 베지어 버텍스는 또 방법대로 그리는 건데, 잠깐 살펴보면 커브 버텍스는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점들을 이렇게 커브로 연결해 자동으로 그 곡선을 계산해서 연결해 주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그래서 근데 약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비긴 쉐입하고 엔드 쉐입 사이에다가 커브 버텍스의 각 점들을 쭉 나열해 주면 되는데, 희한하게도 첫 번째 점은 2번 나열해 줘야 돼요. 여기서 시작한다라는 일종의,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여기 이 점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커브 버텍스 말고 이제 베지어 버텍스도 있는데, 베지어 버텍스는 마찬가지로 이거는 근데 네 개의 점을 찍어주는데, 이게 그냥 그 점들을 이어주는 게 아니라 그 네 개의 점 사이에 계산된 곡선을 이렇게 해서 더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주는 방식이에요. 얘를 쓰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베이지어 버텍스라는 용어를 써주는데, 이거 대문자입니다. 여기
요거에 x 그 네 개의 점 중에서 첫 번째 점 빼고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네 번째 점을 연속으로 이렇게 6개의 그 좌표로 값을 적어줘야 되는 방식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점은 버텍스 x1, y1을 꼭 바깥에 꺼내서 써줘야 돼요. 커브 버텍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커브 버텍스를 첫 번째 점으로 써줬던 반면에 이 베지어 버텍스는 그냥 버텍스 해가지고 첫 번째 점을 써주는 거, 요거만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좀 보여주고 싶어서 뭐 약간 좀 시뮬레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시뮬레이터를 좀 만들어 봤어요. 커브 버텍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찍으면 찍는 대로 이렇게 곡선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점들 사이를 그 다음 점까지 계산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반면에 그 베지어 버텍스는 4개의 점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둘, 셋, 넷 하면 이렇게 그 이런 곡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둘, 셋, 넷 하면 이렇게 또 그 다음 걸 연결해서 만들어주고, 둘, 셋, 넷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곡선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베지어 버텍스입니다. 조금 차이가 보이죠? 자, 이거는 각자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커브 버텍스를 쓸지 베지어 버텍스를 쓸지를 판단해서 이렇게 적용해서 써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간단한 걸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이런 눈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그릴까? 이런 방법을 써보려고 해요. 베지어 버텍스를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각 점들이 이렇게 있죠. 근데 베지어 버텍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컨트롤 포인트를 찍어주고, 컨트롤 포인트 4개의 사이에 자동으로 곡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이런 선이 만들어질 것 같다. 그 다음에 거기에 연이어서 다시 이런 식의 그 베지어 곡선 한 번 더 만들어서 채워주면 이렇게 그 눈 아래 눈에 그 곡선들이 만들어지고, 가운데 이제 엘립스 하나를 더 그려주면 눈이 그려지겠죠. 자, 이 방식으로 해서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보이드 셋업을 해줘야 되겠죠. 셋업 해주고, 화면 크기를 사이즈 800에 800을 짜리를 한번 만들어주고, 다음에 보이드 드로우를 해줘야 될 텐데, 먼저 백그라운드는 블랙으로 백그라운드를 블랙으로 채워주고, 마우스 버튼이 잘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는 없애줄 것 같고요. 없애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채울 거죠. 하얀색 눈알 부분을 2호로 채워주는데, 이제 베지어 버텍스 시작할 때 우리가 비긴 쉐입 먼저 해주고, 이걸 엔드 쉐입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이제 베지어 버텍스를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시작점은 버텍스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점은 버텍스가 0에 400이었어요. 400이고, 그 다음에 베지어 버텍스 해주고, 각 점을 x2, y2, x3, y3, x4, y4를 해주면 위쪽 곡선이, 눈의 위쪽 곡선이 만들어지고요. 근데 연이어서 다시 베지어 버텍스 해서 뭐였죠? 600에 650, 기억이 잘 안 나네요. 200에 650, 그 다음에 0에 다시 원점 400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하면 채워지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눈알을 그려줘야 되겠죠. 눈알은 검정색으로 채워줘야 되니까 필 제로를 해주고, 일립스 중심점에다가 엘립스
400에 400에다가 중심점에다가 한 360 정도의 지름을 가진 눈알을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런 눈이 그려지죠. 그래서 여기 배지어 곡선이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시작점, 여기 시작점, 여기가 0에 400. 그래서 배지어 그 컨트롤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갔었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곡선, 그다음에 일로 다시 돌아오는 컨트롤 포인트가 이렇게 가는 곡선에 이렇게 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트랜슬레이션 하고 로테이션 부분 좀 공부해봤고, 그 다음에 쉐입, 비긴 쉐입, 엔드 쉐입에서 좀 더 부정형의 직선 혹은 곡선을 그릴 수 있는 방법도 알아봤어요. 거기에다가 렉트 모드, 그 다음에 라디안 값 있는 법. 라디안 값은 우리가 각도를 쓰지 않고 라디안이라는 그 각도를 대표하는 다른 값을 쓴다. 다만 라디안스라는 그 명령을 이용하면 직접 각도를 써줄 수도 있다. 그건 자동으로 이제 라디안 값을 변환시켜주는 명령어다. 알아봤고요. 자, 스스로 과제입니다. 스스로 과제는 이번에는 작가의 그래픽 아트 작품을 한번 따라 그리는 걸 해볼 거예요. 지금 말레비치라든가 헤라라든가 킬러 굉장히 유명한 이런 작가들이 있는데, 이런 작가들의 작품을 구글링해서 찾아보고 그 작품 중에서 하나를 이제 선정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지금까지 배웠던 방식들을 통해서 한번 모사해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컬러도 한번 적용해보고 형태도 만들어서 보려고, 이거를 코드화해서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연습으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